promising future technologies, what kind of innovations do we need in research systems and in policy design. Let us now invite first Vic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yok Moon, on stage to share her insights. Please give her a hearty welcome.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명입니다. 이렇게 머니투데이의 20주년 창립 기념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기술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온 것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로 그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1997년에 타임사의 라이프지가 우리 인류가 2000년대를 앞두고 우리 인류가 그동안 지나온 1000년 동안의 역사를 바꾼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건 중에 20대 사건 중에 11가지가 과학기술적 발견이었습니다. 이 조사의 끝에 보면 이렇게 TV까지 끝나 있는데요. 이 조사는 아마 1997년에 이루어져서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지내온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21세기의 밀레니얼을 바꿔나가고 있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아직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인류를 바꿨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일렀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인쇄술을 발견한 1400년대부터 한 600년, 700년을 과학기술의 발견과 발전으로 인류가 성장을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압축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1700년대 그 스팀 엔진을 발견한 이후로 우리 인류가 함께 해온 산업혁명을 돌아보면 굉장히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축약되고 응축된 그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600년에 걸쳐 이루어온 이 성과를 한국은 60년에 걸쳐서 응축적으로 비슷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그리고 그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우리의 성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1998년 또는 2008년에 있었던 국내적인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분야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겪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원조를 대한민국은 무기 대신 연구소를 택해서 과학기술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불 끄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1970년대에는 1차 상품, 신발과 같은 이런 1차 상품을 수출을 하고 때로는 그 가발과 같은 물건을 팔다가 점점 과학기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로 우리의 주력 산업이 성장하고 바뀌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으로 급기야 2018년에 대한민국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의 가운데서 지금 현재를 잠깐 돌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우리 한국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산업개발 시대에 6%, 7%에 이르는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이루다가 지금은 성장 이후의 성숙의 시대, 즉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로 들어가면서 2%에서 3%대에 이르는 성장으로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저금리와 저소비 시대를 함께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저성장 유노멀 시대가 2012년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조선,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의 1위를 했던 이후로 계속 세계 정세의 변화 또는 세계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주력 상품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IMF 위기를 겪고 또 새로운 그 제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에 또 새로운 성공을 하고 금융위기를 겪고 저성장 뉴노멀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변곡점의 상황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새로운 산업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에 우리가 혁신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가해왔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앞으로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는 그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혁신은 과학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주역은 과학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R&D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GDP가 줄어들고 국가 경제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R&D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 18년 기준으로는 과학기술 경쟁력은 7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사실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선명한 어떤 그 발견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산업의 과정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지난 4월 3일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시키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동통신만 보더라도 예전에 90년대, 9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시작한 통신이 2세대를 거치고 3세대를 거치고 지금 현재 LTE라는 4세대 이동통신을 쓰면서 그 시장들이 커질 때 미리 다음을 준비하고 그 시장이 또 새로운 시장이 커질 때 또 미리 다음을 준비해서 우리는 지금 5G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세계 최초를 넘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신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시면 주로 내연기관차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을 아무것도 없던 때에서부터 수출을 이루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 산업의 어떤 약간의 그 둔화 내지는 하락을 뒷받침해 줄 것이 지구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인류의 어떤 관심이 확대돼서 전기차나 또는 수소차로 에너지를 바꾸는 그런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R&D를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소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함께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적용을 해 나가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오는 어떤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약간 조금 다른 게 어느 시장 하나가 쇠퇴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방식이 아니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계속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또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전략을 발표한 것을 보시면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혁신적인 도약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지 않던 분야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팔 수 있을까? 바카스 정도 팔고 소화제 정도 만들어서 먹는 우리나라 시장만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예전부터 1980년대, 90년대부터 지원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신약 기술에 대한 기술 투자에 힘입어서 오랫동안 누적된 기술들이 이제는 폭발적인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지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그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를 했더니 OECD 35개국 중에 7위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는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분야입니다. 연구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물적 인프라들을 잘 구축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앞에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지금 이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건조하지요, 여기 공간이. 네. 대한민국은 R&D 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격형 방식에서 선도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R&D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을 혁신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시스템은 연구자가 죄송합니다. 연구자가 중심이 돼서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가도록 하고 연구비는 연구에 쓰이도록 하고 연구자가 성장하도록 하는 체제를 통해서 R&D 지원 체제를 생태계형으로 바꾸고 혁신 주체들의 각 역량을 융합과 그리고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들도 또한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리고 인류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성과들을 만들어내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충분히 주체들 간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가혁신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사회의 많은 분야에 연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전 인류의 성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초창기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봤더니 주당 근로시간이 19세기에는 한 8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던 노동을 하던 것을 21세기에는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을 동원해서 짧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훨씬 생산성은 높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 연도별로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이 인류 전체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노력을 함으로써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800년도에는 이 기준선이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저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인류가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던 시대에서 선진국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해당되는 선진국들이 이제는 풍족한 안정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왔던 그런 때에서 아시아 국가들, 뒤처져 있던 아시아 국가들도 21세기에는 이제 생계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시대가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총 어떤 생산성은 증가를 했는데 가구당 소득을 우리가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과 가구당 벌어들이는 소득이 같이 증가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게 정체되는, 가구 소득은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보태고 싶은 것이 요 차이가 어디에 쓰였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각 가구당 들어갈 수 있는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복지나 인프라에 투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산업경제가 시너지를 내서 성장을 이루었을 때 사회제도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경제성장과 함께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높여갈 수 있느냐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이슈와 여론을 만들어내서 정치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선택을 받은 집단들이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국민들께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선거로부터 이 나라를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만들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혁신성장은 특별히 공정, 신뢰, 상생, 연대와 민주정의 합의 준수라는 기본적인 사회 가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이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토론을 했던 많은 분들도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떤 그 장벽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국가가 가지는 문화와 그 사회의 가치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안정되게 잘 갖추고 있느냐도 혁신의 한 프레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자 중심의 R&D 체제를 통해서 혁신에 투자를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비해서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정책으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혁신은 비단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받아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말을 해보면 지구는 괜찮을까? 지금 우리 공기 문제나 기후 환경과 같은 온난화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래서 지구는 괜찮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또는 AR과 같은 기술이 사람 흉내 내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와 가상은 구분을 정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시공간의 이동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이런 원천적인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기술자들은 기술의 꿈을 꾸었습니다. 컴퓨터, PC,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유선 전화를 쓰다가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썼습니다. 이 두 개를 들고 다니다가 기술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 들고 다니는 전화기에 컴퓨터를 넣는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인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 초고 집적화된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고 여러 가지 연관되는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기술은 어떤 꿈을 꿀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찾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이라는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다음 세대에는 사이버 피지컬 바이오 시스템이 완전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혁신 그 정책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꿈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 초기에 80시간 이상을 온 가족이 노동을 해야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 21세기에는 성인의 노동으로 한 40시간의 노동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인류는 더욱더 인간다운 삶으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혁신도 함께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명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꿈꾸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경제적인 기회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여기 와 계신 많은 국제사회의 동반자들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기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열어주신 언론, 사회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오늘 다시 한번